안녕하세요. 정수필 소장입니다. 저녁 식사들 하셨습니까? 저도 조금 전에 식사를 하고 매일 밤늦게 12시 넘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몸도 처지고 해서 지금 저녁 먹고 어쨌든 오늘 9강이네요. 9강인데 창업과 마케팅 이거는 네 주제고요.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7강 때 상권 분석하고 수익성 부분 이야기했고요. 그 다음에 연이어서 8강을 제가 업종하고 그리고 점주의 운영 능력 그리고 기타 체크할 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걸 꼭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. 오늘은 이제 9강인데 제가 이 7강하고 8강 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요. 이거를 뭐 제가 미리 뭐 적어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걸 쑥쑥 풀다 보니까 놓친 부분인데 이거를 뭐 말 안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실제 창업자들이 또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거를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7강하고 8강하고 연이어서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또 뭐 이 프랜차이즈하고 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? 뭐 노포 오래된 가게 오래된 내공 있는 가게 하고의 어떤 차이점 뭐 그런 걸 좀 오늘 비교해보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우선 제가 저번 7강 8강 때 놓친 부분이 뭐냐면 이 자영업 창업자들의 대부분이 생경이거든요.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포형 창업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상권이 되는데 권리금이 있고 또 뭐 창업을 시설하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1억은 그냥 넘어가거든요. 창업 비용이 총 창업 비용입니다. 가만히 있어. 점포 비용 포함 1억이 훌쩍 넘어갑니다. 그런데 실제 1억이 안 되는 몇 천만 원의 총 창업 비용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. 의외로. 예를 들어서 뭐 한 8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창업 비용은 뭐 한 뭐 1억 2천에서 2억 사이 든다 하면 실제 본인이 가진 돈은 1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또 대출을 받거나 뭐 지인이나 형제들한테도 돈을 빌려서 창업을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. 그래서 이 몇천 원이 아니죠. 몇 천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.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 놓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런 1억이 안 되는 창업 비용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동네 상권으로 이제 결국은 진입을 하거든요. 출점을 준비하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참 이 마음이 심약하신 분들은 정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. 그런 분들은 어디를 피하셔야 되냐면 어디냐
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어디냐. 우리가 이 동네 상권을 가보면은 좀 젊은이들은 떠나고 마치 우리가 뭐 시골에서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듯이 이 동네 도시의 동네 상권도 그런 특수한 동네가 있어요. 이게 보면 주로 이제 재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데, 그러면 이 동네에 이제 우리의 잠재 고객들이 결국은 노인분들이거든요. 그런데 참 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하면서 노인분들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 그런 부분 생각을 끼고 듣지 마시고, 현실적으로 마음이 참 이렇게 또 약하신 분들, 특히 이런 분들은 이런 동네에 들어가면 이 뭐 돈 벌라고 장사는 둘째치고 어떨 참 이런 고객들이 싫을 때가 있어요. 괴로운 거죠.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고객들, 그런 케이스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. 분명히 제가 말했습니다. 이 노인분들 제가 폐만하는 게 아닙니다. 이게 현실인데, 이 노인분들이 많은 동네는 이분들이 이제 어떤 성향이시냐면, 그 동네에서 거의 뭐 몇십 년을 사신 분들이거든요.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동네에서는 대통령이에요, 대통령. 어쩌다가 뭐 약주도 한잔 하시면은 정말 감당이 힘들어요. 그래서 이런 우리가 창업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무권리나 아니면은 뭐 1,000만원에서 한 3,000만원 정도의 권리금 있는 동네에 들어가다 보면 또 이제 이런 이제 노인분들이 많은 상권에 많이 들어갔다. 동네 상권에서 다 노인분들이 많은 건 아니고요. 근데 그런 특수한 상권이 있어요. 젊은이들 이제 점점 떠나고. 그래서 이런 동네 상권에 노인분들이 많은 데 들어가면은 이분들이 성향이 거의 대통령 수준인 물론 제가 노인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가게에 오셔가지고 이 동네는 이렇고 저렇고 뭐 내가 어떻고 굉장히 이 점주가 시달려요. 뭐 시달리게 됩니다. 그렇다고 이 방법은 뭐 그분들이 이 동네를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떠나야 되는데 내 실컷 뭐 한번 해보려고 또 들어가서 시설하고 이래 해나가는데 그 쉽게 떠나집니까? 그건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. 심각한 상황이 생겨요. 장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둘째치고 이 마음 자체가 아이고 오늘 또 참 저 어르신 오셨네, 아 괴롭다, 막 장사할 의욕이 딱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다 이렇게 돈만 맞추려고 막 이래 하다 보면은 동네 상권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요. 동네 상권에서도 뭐 땅굴 고객 잘 잡고 또 하면 되는데, 그 동네 상권의 잠재 고객층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. 이게 현실입니다. 이런 동네 상권 한번 잘못 들어가 가지고 마음고생하면 돈도 싫습니다. 돈을 싫어할 수는 없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. 이 자영업 창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정말 괴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뭐 강남역 상권이라든지 어떤 수익성 부분의 허와실 이런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 지역 상권에서 이 동네 상권을 제가 언급을 안 했던데,
이거 진짜 염두에 두시고 이런 상권에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가맹점을 내줄 때 이런 부분들 창업자들 뭐 어쨌든 성공시켜야 되는 게 또 본사의 어떤 미션이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본사 입장도 이런 상권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창업자도 뭐 가맹점이 아니라도 독립창업 개인 창업을 하더라도 이런 상권은 잠재곡생이 노인분들이 아주 많은 상권은 미리 알고 들어가시가지고 나 감수하겠다 하면 들어가시는 거죠. 근데 여러가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. 오늘 뭐 그 이야기를 제가 상권부서 업종 여기 뭐 이야기 7강 8강에서 제가 뭐 메이지 상권의 어떤 허와시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동네 상권을 좀 빠뜨리시냐 이걸 마무리를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뭐 조금 더 말 나온 김에 이거를 제가 이 프랜차이즈가 높고 오래된 내공 있는 가게 이 부분은 뭐 하나의 주제로 하기에는 조금 짧은 내용이라서 오늘 연달아 이어서 할게요. 자, 이거는 마무리 했으니까 올라가고 이게요. 자,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. 프랜차이즈는 왜 과연 오래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오래되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. 우리가 이제 가맹점들이 전국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돼 가지고 전국의 가맹점들이 뭐 300개에서 뭐 2000개 뭐 좀 업종에 따라서 이 2000개까지 가는 그 실제 간 브랜드도 있고요. 가능해요.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이 이렇게 가면은 상권에서 상권이 안 맞는 업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는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뭐 3, 400개는 우리 국내 전체 인구나 상권을 본다면은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. 300개 정도는 이게 뭐 장사가 잘 되면 뭐 무난하게 가요. 근데 자 프랜차이즈의 전국 가맹점이 이렇게 닿는데 이상하게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렇게 10년 이상 장수가 잘 안 돼요. 꺾인단 말이죠. 한 3, 400개 나가다가 이 사이클을 뭐 저도 통계를 안 해봐서 뭐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느끼는 경험 16년 동안 제가 현재 이 일을 하면서 봤던 걸 봤을 때 400개 정도 나가면 한 4년 걸린다 예를 들어서 그럼 꺾인단 말이죠. 이제 하향세를 탄단 말이죠. 하향세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뭐 브랜드는 뭐 이 브랜드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뭐 본사의 하향세라는 의미보다 점주들이 이제 뭐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. 뭐 저 집에 옛날에 프랜차이즈 있었던 게 뭐 한 2, 3년 있다가 없어진다든지 이게 하향세거든요. 다른 원인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고객들이 이제 그 가게를 뭐 이렇게 처음에 생겼을 때 상승세 타다가 하향세로 돌아서면 점주도 이제 뭐 가게를 팔든지 하잖아요. 이게 좀 공통적인 현상이란 말이죠. 4년 사이클이. 그러면 자, 오늘의 이제 제가 오늘 프랜차이즈가 오래된 내고 있는 가게에 비교해서 뭐 번호를 한번 봅시다. 이건 뭐 제가 30년 기준으로 보는데 뭐 20년 이상 된 노포들이 이제 뭐 자기 자식이 이제 뭐 대를 이어서 요즘은 우리 국내도 외식 이렇게 뭐 취업 외부에 별 비전 없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부모님이 이제 뭐 완전히 딱 자리 나면 단골이 두터운데 전국의 단골들이 이제 뭐 이제 있는 뭐 그런 집도 제가 브랜드는 뭐 이야기하기 어렵고 제법 있거든요. 30년 된 노포들 안 무너집니다. 쉽게 안 무너져요.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뭐 보통 이대가 뭐 다른 사업 한다고 말아먹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 가게만
그 부모님이 만들어 왔던 이 30년의 이 점포의 그 정서와 그 컨셉을 유지해 가면 단골들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그 가게 하나 뭐 몇십 평 되는 가게 하나는 안 무너지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이 점포들은 뭐 더 잘 돼요. 특히 관광지를 끼고 있다 하면 그 관광철에는 평소 매출이 더 올라가고 지자체에서도 밀어줍니다. 요즘은 지자체가 뭐 자기 지역에 뭐 이런 가게가 있다 하면은 뭐 어떤 좀 뭐라 해야 됩니까? 뭐 약간 이런 가게를 좀 선정을 해서 관광객들이 추천하는 장소로도 이런 가게를 알려주고 뭐 관광 그 책자에도 막 올라가 있고 그래요. 그러니까 더 뭐 탄탄하죠. 이 노포들이. 그러면 프랜차이즈는 이 노포가 왜 안 될까? 저는 저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제가 방송에 지금 주체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. 프랜차이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어떤 뭐 지금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말을 만들어내는데 자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예를 듭시다. 삼성전자를 노트북을 샀단 말이죠. 아니면 뭐 냉장고를 샀다. 이거 뭐 냉장고는 뭐 한 10년 쓰면은 참 오래 덜쓸 수는 좀 있을지언정 사람들이 요즘 주부들이 뭐 이렇게 오래 쓸라 합니까? 좀 새로운 디자인 나오고 하면 바꾸잖아요. 특히나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냉장고는 뭐 그렇게라도 좀 쓴다 하죠. 뭐 세탁기나 노트북은 일단은 한 4년 모바일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은 뭐 더 사이클이 짧죠. 그죠? 이거 뭐 쓰다 보면은 또 금방 획획 바꾸잖아요. 그러니까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그 충성도가 그다지 없다. 소비자는.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있겠죠. A라는 프랜차이즈가 뭐 과거부터 있다. 근데 그 브랜드가 뭐 이 브랜드를 만들었다 하면 그 브랜드에 대한 우리가 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저 브랜드에서 만든 것 하면 어느 정도 딱 바로 인지를 하잖아요, 우리가. 마찬가지죠. 삼성전자에서 만든 뭐 갤럭시 뭐 요즘 몇 가지 나왔어요. 어쨌든 뭐 9다 10이다 하면 뭐 그런 브랜드에 대한 거는 이미 인지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브랜드에 대한 뭐 인지도 뭐 충성도라고 좀 뭐 굳이 표현을 한다면 있겠지만 이 제품에 대한 충성도는 없다는 거죠. 제품에 대한 충성도는 없다. 언제든지 고객은 떠난다. 그 제품은 바로 뭐 실증 나거나 뭐 노후화되거나 더 쓰고 싶어도 뭐 노트북 한 4년 쓰면 속도 느려지고 뭐 이렇게 하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이제 떠나잖아요. 이 제품이나 충성도는 없다는 거죠. 브랜드에 대한 뭐 신뢰도나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러면 과연 이 가맹점들은 우리 프랜차이즈로 봤을 때 가맹점들은 프랜차이즈는 이제 브랜드라고 보면 내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브랜드라는 거죠. 근데 그렇다면 이 가맹점은 저는 제품이라고 좀 오버해서 표현한다면 지금 이걸 노포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하는 게 그래요. 이제 좀 제품이죠. 제품 가맹점은 마치 삼성전자가 프랜차이즈 브랜드이듯이 이렇게 이제 가맹점이 되는 거죠. 스마트폰, 노트북, 냉장고 같은 이 제품. 그럼 고객이 다시 프랜차이즈로 돌아보면 이게 가맹점에 가맹점이 한 4년, 연수가 한 4년 돼버리면 일단 시설이 노후되거든요. 시설이 노후되고
그러니까 이 제품으로 하면 이제 노후되는 거죠. 이런 게 4년 되면 노후되는 신제품들 막 나오고. 그럼 신제품은 뭐겠습니까? 이 동네 상권에 내가 전에 가던 이 참 장사 잘 되는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 이제 시설 노후되고, 그러면 또 인근에 새 제품이 생기죠. 그 새 제품 뭐냐? 타사 프랜차이즈 가맹점. 이거를 제가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제품인 거죠. 그럼 또 신제품으로 고객들은 또 가죠. 이 비교가 지금 제가 뭐 적절한지는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좀 갸우뚱하긴 한데, 이거보다 더 쉽게 제가 좀 설명할 길이 없네요. 더 설명을 쉽게 좀 할 수 있는 게 좀 아직 안 들어오는데, 다음에 또 떠오르면 또 이야기할게요. 어쨌든 이 프랜차이즈와 노포, 그럼 노포는 뭐냐? 노포는 세월이 이렇게 20년 30년 되면서 이게 골동품이 되는 거죠. 제품으로 하면. 이게 저는 프랜차이즈와 노포의 차이라고 보거든요. 노포는 뭐 세월이 20년 30년 되면서 고객들이 더 이제 이 집을, 저 집은 뭐 이 동네에서 30년 했고, 뭐 내가 옛날에 총각 때 뭐 단골이었는데 지금은 애를 데리고, 여러분들도 그런 데 있죠? 내 하루에 어릴 때 먹었던 집인데 지금은 뭐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 데리고 간다든지 애를 데리고 가는 추억 속에 단골집들. 이건 골동품인 거죠. 골동품. 노포는. 근데 프랜차이즈는 골동품이 안 된다는 거죠, 이게. 프랜차이즈는 골동품으로서 뭐라 해야 되니, 속성 묵은지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, 노트북, 냉장고 같은 이 제품으로서 고객이 인지를 한다는 거죠. A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보면서 10년, 20년 이렇게 가면서 더 단골층이 두터워지는 이런 이 골동품 같은 가치를 못 가지고 고객들이 떠난다는 거죠. 옆에 인근에 또 타사 브랜드 프랜차이즈 이제 요즘 뜨는 그런 어떤 가맹점, 그걸 이제 뭐 제가 이런 제품과 이거를 비교하자면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, 고객이. 그럼 우리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 노포로 가는 이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. 그게 이제 이 참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, 창업자는 이거를 굳이 왜 내가 생각해야 되겠냐 하고 들을 수 있겠지만, 우리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에서는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가 난 된다고 보거든요. 그럼 이 대안이 뭐냐? 우리를 제품으로서 안 보고 고객들이 1년, 2년, 3년 이렇게 오다가 노후되고 인근의 새 제품, 제가 자꾸 이제 제품을 이야기하는 쉬운 예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. 새 뜨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생기면 또 글로 이동하고, 이 역시도 또 세월이 1년, 2년, 3년 지나면 또 고객은 이동을 하는, 이런 데 대한 대안은 뭐냐? 없어요. 그럼 자선책은 뭐냐? 자선책은 답답하죠.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함께 해야 되는데, 아니야. 본사와 가맹점이 이 부분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래도 될동말동한데, 대부분 지금 가맹점 1년, 2년, 3년, 3년 이상한 가맹점들이 있으면 본사 입장에서는 어쨌든
고마운 일이고, 또 가맹점 역시도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3년 이상 한다면은 뭐 장사가 또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? 본사에도 고마워하고 좋은 인연이 된 거죠. 3년 이상 했다면. 자, 그러면 100% 노포 같은 정서는 가지기 힘들 거예요. 왜? 태생이 틀리잖아요. 이거는 브랜드고, 이거는 아까 제가 노포는 브랜드라기보다 이거는 점점 오래될수록 이 골동품으로 가는 이 정서가 틀린다는 거죠. 정서가. 이거는 제품이 신제품이 나와면 언제든지 이 정서가 고객들이 충성도가 없다는 거죠. 정서가. 그러면 차선책은 우리가 이런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대안은 아니고요. 100% 대안은 될 수 없고 그나마 차선책이 될 수 있다면 사실은 리모델링이거든요. 그럼 리모델링을 그럼 본사에서 가맹점한테 다 100%뭐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. 가맹점도 뭐 아웃테리어도 좀 바꾸고 인테리어도 좀 바꾸고 이렇게 고객들을 새로운 새 단장을 해서 좀 이렇게 고객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 가게를 좀 참신하게 봐줄 수 있는 뭐 기존 고객도 오지만 또 새로운 고객도 하게끔 이렇게 대해줘야 돼요. 이 리모델링이 대해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 내가 얘기하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하면은 가맹점주가 그 시설을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이게 과거에 보면 제가 뭐 브랜드는 잘 이야기를 안 하니까 000 빵집 있잖아요. 프랜차이즈. 사실 뭐 좀 가맹점들한테 리모델링 사이클을 뭐 몇 년 되면 이렇게 리모델링 해야 된다.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현장에서도 또 창업자들 많이 만나니까 그러면 가맹점주는 이런 뭐 시설을 또 이렇게 본사에서 해라 한다. 따지고 보면 본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브랜드고 리모델링 안 하면 안 된다. 신제품,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이렇게 이제 노화됐으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. 우리가 마치 노트북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사용할 수 있잖아요. 수명을 되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잖아요. 그렇듯이 우리도 리모델링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 빵집이 뭐 이런저런 뭐 점주들의 어떤 불만과 뭐 또 그게 한번 전에 뭐 언론에도 나왔던 걸로 같은데 뭐 이렇게 000 빵집에 뭐 그런 브랜드가 창업자들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이렇게 한다.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실 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방법이거든요. 제가 지금 차선책이라고 했던 거. 근데 이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 결국 뭐 본사에서 리모델링 해준다 하면은 가맹점이야 뭐 해피하겠죠. 근데 뭐 현실적으로 또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뭐 가맹점주들과 본사가 협의를 해서 만만부담하든 뭐 어쨌건 이거를 해결을 참 해야 되는 게 저는 나름 차선책이라고 보거든요. 마치 노트북 업그레이드 한다는 느낌이죠. 그래야 고객이 그나마 잡아둘 여지가 있다. 근데 뭐 한 4년 지나면 이제 꺾이는데 이 꺾이는 부분이 결국은 이러한 거죠. 고객은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는 없다. 새로운 제품이 오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그 현실 그리고 100% 대안은 없는 현실이 갑갑한데 차선책으로는 업그레이드,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차선책이 될 수 있지 않겠냐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렇다면 그것이 본사와 가맹점의 상호 이제 항상 평소에 좀 소통이 돼야 되겠죠.
처음에 계약할 때도 그런 조항들이 뭐 요즘은 그런 조항이었는데도 많을 거예요. 그런 조항들이 하나의 계약 조항이 미리 가맹점이 그걸 알고 인지를 하고 뭐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고 처음부터 그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뭐 몇 년 지나니 본사가 뭐 지금 이리 하니까 가맹점 뭐 고객들을 좀 잡으려면은 뭐 이렇게 수리를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당할 수 있으니 뭐 평상시에 우리가 적금료도 어떻지 뭐 매출의 뭐 몇 프로는 이거를 좀 비축을 해놔야 되겠죠. 가맹점도 뭐 생계형 창업자들이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데 갑자기 또 리모델링 비용 들어가면 누가 반기겠습니까? 어쨌든 뭐 오늘은 아까 요 놓친 부분 여기 뭡니까 동네상권 들어갈 때 이 잠재고 고객층들이 좀 노인분들이 많은 데는 모든 노인분들 다 그렇지 않지만 그 동네에서 대통령입니다. 그런 분들 꼭 있으세요. 그래서 참 마음이 심약하신 분들은 그런데 시달리게 되면 장사고 뭐고 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상권을 좀 미리 알고 막 그런 거 감싸겠다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 모르고 들어갔다가 마음고생 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언급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오늘 뭐 구강이라고 이 대주제는 뭐 장학과 마케팅에서 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구강의로 묶어야 되겠네요. 그래서 프랜차이즈와 노포 참 노포는 골동품이 되는데 프랜차이즈는 마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, 네트워크, 냉장고처럼 반짝 좋아했다가 몇 년 지나면 바로 우리 동네 다른 제품이 들어와 버리면 바로 고객은 떠난다.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에 대한 대안은 100%는 없지만 100% 있으면 누가 좀 이야기해 주세요. 저도 알고 싶대요. 어쨌든 차선책은 평상시에 본사와 가맹점이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또 계약할 때도 언급을 해놓고 그래서 이 리모델링 업그레이드는 안 되면 떠납니다. 제가 16년 동안 봤는데 뭐 다 떠나는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저기 어딥니까 대치동에 그 공공 도시락 프랜차이즈 가맹점 준는 참 오래 하시대요. 시술도 굉장히 노화됐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더니 뭐 우리 먹고 살고 제가 여기서 뭐 아주 오래 했습니다. 근데 도시락 프랜차이즈는 이게 또 안에서 뭐 매장에서 먹는 게 아니고 주로 테이크아웃 아니면 이제 그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 뭐 고등학교에서 단체로 또 주문하고 뭐 오피스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안에 그래 노화돼도 뭐 제가 그때 인터뷰했을 때는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뭐 전주인들은 뭐 돈 버니까 오래 하고 있고 뭐 그래 잘 하시더라고요.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주로 테이크아웃이 많고 배달하고 단체 도시락 주문 들어오고 그런 데는 뭐 사실 그 매장에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오래돼가지고 뭐 낡아도 상관없잖아요. 브랜드 인지도는 이미 있는 데고 그런 케이스하고 우리가 이 고객의 접점이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접객 서비스가 매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각도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해봤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오늘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고 뭐 창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오늘 저녁 먹고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제가 밤에 하는 것보다 목소리에 힘이 좀 들어가 있네요. 밥도 먹고 하니까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.